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13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바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대한광통신도 지금 12%대까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건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의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왔던 거 대비를 한다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7%까지 밀리고 있는 변동성 나와준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가 마이너스 8%까지 정말 미친 듯이 흔드는 장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사이에서 종목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환율 타령하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콩콩을 타령을 하면서 금융위에 말도 안 듣고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다가 주식시장 투기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다. 계속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는 하겠지만 유독 한국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 쿠팡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한국 기업에 이제 타격, 한국 정부에 대해서 타격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보셨죠. 트럼프가 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쿠팡에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강경한 입장 관련 시사점을 제공했다. 왜? 무역이나 외교 중심들까지 쿠팡에 대해서 이사가 또 미국 쪽이었고, 그리고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문제가 됐는데 쿠팡만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게 지금 쟁점이 일어났던 거 대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측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냐? 19일에 한미의원연맹이 방미를 합니다. 삼성, SK, 한화 기업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할 거다. 에너지 현안, 이거 뭐예요? 미국이 좋아하는 거, 우리 원전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대미 투자한다고 상세한 거 아직 발표 안 했죠? 그래서 원전주 바닥 뒤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투자하겠다. 쿠팡도 의제에 올려놓겠다. 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미국에 원하는 게 이제 대미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거, 그리고 중국 제재 관련해 가지고 반중국 체계를 가지고 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한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언급을 했습니다. 좌측 편향이 된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들 언급이 나와줘야겠죠. 상세한들을 발표를 해줘야지 달래질 거고,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자, 근데 삼성, SK 하나 왜 데리고 가느냐?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원한 게 뭐예요? 반도체 공장도 여기에다 지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다가 더 많이 지어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아니 한국에도 지으라고 해. 미국에도 지으라고 해. 그러면은 돈 벌고 이거 영업이익 축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서 논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또 짓게 원하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을 대동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요, 자꾸만 뭐 레버리지 투자? 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레버리지 투자가 문제다. 이거는요, 레버리지를 만든 거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너네가 레버리지에 투자했잖아.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외교적인 문제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과도한 콘텐츠 규제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거 절대 과대평가돼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든 뭐든 하면은 너무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우리 코스피에 그 벌어들이고 있는 그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10배도 안 나옵니다. 자, 6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버블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명확하게 봐줘야 돼요. 레버리지 책임이다. 여기에만 휘둘리실 게 아니라 지금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저평가를 받냐? 반도체도 실적 잘 나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대한광통신 잘 팔아보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대한광통신이 탈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 역시도 실적과 수급적인 부분인 거예요. 대한광통신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 게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오늘 장중에 뜬 소식인데 사실상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광섬유 가격이 오르니까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올라오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게 흡수가 된 게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도 2분기부터 반영돼주면 어때요? 이게 실적에 갑자기 긍정적인 요인이 제공이 될 거고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발표 이후에 3분기로 넘어가는 요때 실적에 대해서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가 있는 8월 달을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데 제가 왜 또 이 8월 달을 연결을 해가지고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고 있는 거는 결국이 이들이 팔기 위해서 담고 있는 거다. 근데 자 보시면은 12일자 영상입니다. 주말에 금요일자의 시세가 올랐다. 근데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겨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괜히 얘네들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매수 잡은 게 많아가지고 이 매물 장벽에 맞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라도 올려주게 된다. 그러면 고점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구간에서 물량을 얘네가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지를 받쳐주고 매수가 들어오는 두 번째 거래 대금 양봉. 여기서 매집부터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자에서 또 이 가격에서 밀렸죠. 근데 결국에 보면 어때요? 15,000원대 매물벽이 소화가 됐나요? 소화가 많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팔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올리면서 넘기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런데 명확하게는 어떻게 된다? 털어먹고 조정 나오고 지지되는 데서 두 번째 거래대금. 여기 터지는 데부터 매집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게 8월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 타이밍 안에 맞춰서 딱 등장하게 된다면은 미리 가격적인 측면으로 뛰었다가 눌림 나오고 그 다음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연관이 되면서 아니면 실적의 호재가 미리 흑자 전환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거래 대금이 8월부터 형성해가지고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요, 여러분들 역대급 저평가가 지금 아예 실적 내오는 거 대비해서 PER이 6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더 밀기에도 한계는 이제 다 와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120선이 한 6,500p 정도에 놓여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지금 펀더멘털 우려가 아니고 진짜로 이게 버블이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면은 결국 재평가를 만들어줘야 되고 결국에 19일에 이제 방미 일정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만 하지 말고 진짜 대미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와 줘야지 원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원전이 받쳐주면서 지수 만들 수 있고,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쿠팡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해서 미국과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을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이 증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흐름들까지도 지금은 같이 봐줘야 되는 때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니 주식시장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거시경제적인 정치 사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있을 때마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큰 파동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해서 이 언급을 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 개별 이슈가 있을 때는 개별 이슈 먼저 해가지고 꼼꼼히 봐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시청하실 시간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통틀어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늘 매일 하지 않더라도 핵심만 필요할 때마다 콕콕 집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본캔들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량 털리는 거를 받아주지 마세요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핵심 포인트들 문자 대응 방법 받아보실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여기로 대한광통신 대광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차트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파급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혜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퍼센트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X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방산 쪽도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고 스페이스X나 뭐 엔비디아도 이번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항공우주 쪽도 방산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결국에 광통신 광케이블이 중요하다라는 포지션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과 관련돼서 여기 방산 쪽으로 이제 대한광통신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최근에 전쟁이 경쟁력인 부분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요, 굵직굵직하게 미사일 많이 쏘고 진짜 비싼 걸로 싸움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우크라 때부터 해가지고 드론으로 싸움이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가 가격적인 비용이 미사일 여러 발을 쏘는 것보다 드론 한 대를 쓰는 게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훨씬 더 우월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공격해서 몰살시키고 끝이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 측면에서 국가 단위에서 이게 뭡니까?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드론이 막 급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저는요, 빛으로 한번 쏘는데 드론이 한 대에 3천만 원인데 얘는 3,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죠? 그리고 속도가 빛으로 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나게 쏟아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겠어요? 왜? 지금 전쟁이 막 있을 때 그때 바로 실사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쌓아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기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고 아이언빔, 방공정, 경제학을 뒤흔든다. 자, 요렇게 미리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레이저 전쟁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이 실전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 총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부품은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데 소재를 대한광통신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레이저를 만들고 전달하는 특수 광섬유. 그래서 지금 뭐 우주, 뭐 무인기 그리고 포함이 되는 부분이 레이저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이 기술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하던 고출력 레이저용 광섬유 국산화를 대한광통신이 시키게 됐다. 대한광통신은 이미 이전부터 모재인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쭉 다 완성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부각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해서 우주에서 빛으로 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파장이 중간중간에 방해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한국의 국내 기업에서 요걸 깔끔하게 이 엄청나게 이제 대기권에서의 방해받는 부분도 이탈 없이 빛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더더더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청강이 들어간 게 데이터가 직접 쌓이게 되니까 더 발전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G 시대에 초정 및 이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값들이 실제로 대한광통신에도 더더더더 부각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재료가 되어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 광통신 분야와 센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여지게 됐냐, 350배가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술 표준이 나오는 대로 2028년도에는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론만 보내더라도 드론끼리 소통하면서 협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천궁이 미사일 추격해서 격파시켜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고맙다고 우리나라만 석유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의 국방력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한국만의 어마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싸울 것 없이 계속해서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통신 하면은 젠슨왕 이야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데이터 센터끼리의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그 전송 측면에서만 광통신이 필요할 걸로 보겠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긴 해요. 왜? 전력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데가 40%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니까 광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모도를 줄이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도 너무나도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만 집중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쳐줄 수 있는 파생 라인들까지도 전부 다 광통신 쪽으로 이제 기술들이 워낙에 발전하게 되면서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I도 이렇게 난린데 그 다음으로 양자까지 미국, 프랑스 등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빠르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통신이 없으면 얘는 아예 실현조차 못 시키거든요. 그럼 그만큼 광통신주들도 빠르게 쫓아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텀도 줄어들게 되고 투자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에서 2차 864심에 이 케이블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지금 한 군데에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빅테크와의 계약 공시까지 연결이 되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에 대한 광통신이 있고, 광통신주들이 이 반도체주들 소부장 올라갈 때 일부 같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한광통신은 스몰캡이 아니고 대형주인데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 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은 시장에 따라서 단발적으로 그 테마적으로 움직인 게 전혀 아니다.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을 강렬하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다. 지금 단발적으로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고 여기서 바로 V자 반등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 일정까지 놓여 있는 게 단기 고점 이후에 매물백 소화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를 해줬다가 포지션 전환한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의 매물벽이 소화되고 2차 매집봉, 여기서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중을 늘려봐도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두고 단기 대응 그리고 2차 매집종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총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 흐름들만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슈들만 붙여서 우리가 해석해주고 이 수급들의 변동성은 없는지 요것만 같이 체크를 계속 잘 해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정고점 이상의 수익 구간을 먹을 때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화이팅 잊지 말고 꼭꼭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주말에도 매일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신인한테 힘 좀 준다라고 생각하고 꼭 한 번씩만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만 알면 평생 써먹는 세력 매집주 포착법과 현재 시점에 포착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발견해서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이런 자리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요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의 똑같은 모양의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세력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요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 다른 종목의 차트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려드릴게요. 자, 1번에 1차적인 매집 나오고 기간 행보, 돌파 자리 3번 자리 나왔죠? 시세 만들고 눌림목 4번 자리 여기서도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시세 한 번 더 뽑아내고 자, 로보티즈 동일합니다. 1번에 매집봉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어때요? 1년 이상의 매집 기간 주어졌죠? 그 다음에 돌파 시도 꺾이는데 여기 말고 제대로 뚫어내는 자리부터 포착해가지고 자, 요렇게 3번 자리에서 먹고 4번 자리에서 먹고 현대모백스도 자, 매집봉, 눌림목, 자, 돌파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시세 패턴 자, SPG도 자, 1번 매집봉 여기서도 1년 넘게 걸려버려요. 이거 안 기다리고 돌파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리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에 딱 정확하게 앞에서 봤던 그 패턴 형식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장점이 뭐다? 이거 주봉상에서 시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1300%, 880%, 1030%, 440% 이렇게 1000%가 넘게 나오는 주력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대형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수에도 강하게 추세를 받쳐주고 주가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원래 제 갈 길을 가면서 수급 쫙 빨아당겨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도 너무나도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못 찾아서 매매를 못하는 것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번 이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빵 하고 절실하게 꽂히길 바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 매집주 포착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를 이걸 선점을 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바로 실전 적용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뭐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을 찾는 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 포착 종목 가장 먼저 매수 매도 가격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이미 꼽아져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 바로 받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가 딱 포착이 떠준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체크했고요. 여기 3번 돌파 자리 매수 맥점까지 한 번 더 기회가 주고 있는 지지 한차까지 딱 포착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의 양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신규로 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찝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기업을 다 보고 눈에 직관적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 하나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재료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수급까지도 어마무시하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을 완료를 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급등 초입에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포착 종목명과 매수와 매도 자리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최고점 자리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문자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의 근거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